엉뚱발랄 라디오 서성환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10월 1일에 엉뚱발랄 라디오 100회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나 추가 메시지를 빠뜨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음성을 들으면서 102번째 엉뚱발랄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LP사롱 대표 민권식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서성원 선생님이 엉뚱발랄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벌써 100회를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굉장한 뉴스, 축하드릴 뉴스라서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100회까지 하기까지는 굉장한 그 노력하고 시간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방송은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 분야 사람들이 아닌 혼자서 1인이 이런 방송을 100회까지 끌고 갔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 너무 경이롭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100회 방송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가 오늘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200회, 300회, 1000회를 넘어서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서성원의 엉발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라디오 원효정의 생활정보 플러스 32회 시작합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인데요. 곧 추석 연휴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니까 추석 연휴 이번에 기니까 황금 연휴로 여행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들 추석 연휴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9월을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는 푹 쉬려고 합니다. 오늘도 9월의 서대문 라이브 소식 라디오 인포메이션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방송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죠. 그럼 서대문 FM 라디오 생활정보 플러스 32회 지금 바로 가보실게요. 9월에 파이팅 하자는 의미로 힘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첫 곡으로 얼킨스의 1995 듣고 올게요.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종일 함께면 질릴 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 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멜로망스 사랑인가봐로 엉뚱말랄 라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멜로망스 노래는 예전에는 뭐 몇 번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사랑인가봐는 이번에 아마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오프닝이 끝나고 나서 축하 메시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축하 메시지는 저하고 동네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권식 님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LP 사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P를 들으면서 일반인들에게 음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LP 사롱 대표 민권식 님의 축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은 맑음. 서대문 FM에서 오랫동안 방송을 하셨어요. 이분이. 내 마음은 맑음을 진행하고 있는 DJ 유나 씨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축하 메시지가 아니라 저희 방송이 오프닝이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엉뚱말랄 라디오가 바뀌었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효정 DJ의 생활정보 플러스라는 서대문 FM 방송입니다. 그런데 원효정 DJ님한테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생활정보 플러스 이 DJ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축하 메시지를 저장을 제일 잘못해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원효정님이 진행하는 생활정보 플러스를 오프닝을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100회 특집을 마련하면서 제가 좀 허당끼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때에 넣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못 맞췄지롱.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엉뚱발랄 라디오 말도 안 되는 퀴즈입니다. 채찌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늘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재미있는 말도 안 되는 퀴즈 준비되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도 즐겁게 한번 달려볼까요? 네, 그럽시다. 설날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설날에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설날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전통이나 속설과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재미있게 맞춰볼게요. 또 힌트를 달라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설날을 한자로 얘기할 때 구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설날을 한자어로 표현했을 때 구정이라는 점이 힌트군요. 그러면 혹시 물과 관련된 속설이 구정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채찌 씨 그래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거 힌트를 다 드렸는데. 맞아요. 힌트를 주셨는데도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도 이건 아마도 구정과 관련된 전통적인 의미나 속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궁금한데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설날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까닭은 구정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정물. 구정물은 마시면 안 되죠. 구정물이라니 정말 재치 있는 정답이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 덕분에 즐거웠어요. 다음 문제도 기대할게요. 좀비가 머리가 나쁜 까닭은 무엇일까요? 좀비가 머리가 나쁜 까닭. 이것도 정말 재미있네요. 좀비가 머리가 나쁜 이유라 혹시 뭔가 언어 유희나 재미있는 비유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한번 재미있게 맞춰보겠습니다. 채찌 씨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장난. 이거는 말장난이 힌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장난을 활용해서 생각해보면 좀비의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마도 머리 자체가 아니라 단어의 뜻이나 발음과 관련된 농담일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네요.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머리가 좀 비어서 그래서 좀비잖아요. 머리가 좀 비어서 머리가 나쁘대요. 정말 재치 있는 답변이네요. 머리가 비어있어서 좀비라는 말장난이 딱 맞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퀴즈 정말 즐거워요. 다음 문제요. 매일 사과하는 동물, 사과를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오, 이것도 귀엽고 재미있는 퀴즈네요. 매일 사과하는 동물이라 혹시 사과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동물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이 떠오를까요? 아, 채치 씨, 그냥 잘 모르겠더라도 답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은 뭐 그냥 힌트만 계속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그럼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매일 사과하는 동물은 바로 사과와 발음이 비슷한 사과나무에서 온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매일 사과하는 동물이라는 재미있는 말장난이죠? 땡, 땡. 아이, 채치 씨, 왜 그러세요? 나무는 식물이잖아요. 매일 사과하는 동물이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동물 중에서 사과하는 발음과 비슷한 동물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과와 발음이 맞는 동물이 있을 것 같네요. 정말 흥미롭네요. 한 번 더 맞춰볼게요. 예, 사과를 그냥 채찌가 잘하잖아요. 채찌 씨가 잘하는 거 영어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그냥 미안할 때 어떻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영어로 미안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떠올리면 아마도 sorry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동물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매일 사과하는 동물은 바로 소겠네요. 정말 재미있는 퀴즈였어요. 아, 땡입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오소리입니다. sorry. 아하, 어우소리였군요. 정말 재치 있는 정답이에요. 이렇게 말장난 퀴즈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문제도 기대할게요. 야, 채찌 씨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강카몬입니다. 제가 이곳저곳 이런 곳 저런 곳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녹음한 현장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퀴즈를 내는 시간입니다. 오강카몬인데요. 오늘은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오감 관문입니다.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오감 카몬이었습니다. 태연, 파인. 찢어진 종이 조각에 담아낸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Yeah,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나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un It's not fun 머리를 지금 묶은 채 어지러운 밤을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뇌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un
최근에 요즘 방송을 보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SBS에서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우리들의 발라드인가? 그리고 이제 작은 타이틀로 내 인생의 첫 발라드 뭐 이런 걸 붙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까닭이 처음에는 반주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피아노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악기로 하면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때 보컬 목소리가 확실하게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저는 그걸 좋아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라드 우리들의 발라드인가요? 내 인생의 첫 발라드인가요? 이걸 이제 방송을 보는데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보통 때와 다르게 그냥 그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발라드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왜 가슴에 와 닿지를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옛날 스타일의 발라드는 이렇게 제한테 뭔가 느낌이 있는데 요즘 가수들이 부르는 발라드는 조금 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선곡은 발라드 위주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연의 파인 그리고 앞에 첫 번째 노래로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를 들었거든요. 뒤에 나머지 노래들도 발라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고령화 사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고령화 사회라고 느끼고 있을까? 만약 느낀다면 어떤 때에 그것을 느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오늘 오전에 이제 헬스장에 갔어요. 그 평소하고 다른 시간에 갔어요. 전에는 보통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갔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한 10시 조금 지나서 갔으니까 조금 제 딴에는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에 갔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로 알았어요. 헬스장이 안산하겠구나 하고 갔는데 웬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가? 그 다음 또 놀란 게 대부분 다 연세가 드신 분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 걷는 것도 조금은 어둔한 분, 이런 분들이 헬스장에 꽉 채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간 곳은 개인 헬스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우리 한국이 고령화 사회라고 느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 재즈 모르시나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라는 걸 모르시나요?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남겨놓고 그리워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내 생각에 눈물 짓네 연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두고 가네. 조재저 모르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조재저 노래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아,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보니까 노래가 5분 정도 되네요. 상당히 긴 노래이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아, 앞에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나 얘기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KBS에서 또 노래 프로그램이 하나 편성이 되었죠. 콘서트요. 조용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녹화한 것을 방송을 했는데요. 아마 조용필 가수가 3시간인가를 이제 공연을 했고 그것을 이제 KBS에서 편성해서 내보냈는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중간중간 조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대한 가수 조용필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일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필이 활동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다른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조용필의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용필 나이가 75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렇죠. 75 나이에 그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목소리를 그래도 큰 변화 없이 달라진 걸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하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국은 고령화 사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5은 나이가 많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아직은 그래도 젊은 편에 든다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용필의 콘서트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인가? 이 순간을 영원히. 그렇죠. 나이가 좀 든 사람, 이 든 사람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그냥 멈추고 싶거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서대문 FM 91.3 MHz입니다. 서인국, 정인지, All for you.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잊을 수 없는 걸 아주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네 곁에 있으면 돼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넌 모르지만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젠 그런 마음 버릴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네 곁에 있으면 돼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내 작은 맘속을 홀라 내 향기로 채울래 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데도 난 행복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남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난 다시 태어나도 돼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정인지 서인국의 올포요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는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인가? 어떤 때에 우리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느끼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노인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희소성. 뭔가 수량이 적으면은 이게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가치가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연세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자본주의 나라죠. 경제의 원리가, 경제의 논리가 그냥 사회 전반으로 깔려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경제 쪽으로서 볼 때도 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냥 수요는 많은데 찾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적을 때는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고 그런 얘기를 학창 시절에 배우셨잖아요. 그런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서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희소성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분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까?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윤하 서른밤째. 가만히 누워있길 딱 3시간째 멍하니 그저 멍하니 자꾸 네가 생각나 환히 웃고 있는 네 사진을 보는 게 아니었는데 이별을 실감한 지 딱 일주일째 가만히 그저 가만히 자꾸 네가 떠올라 잘 지낸다는 네 소식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나 사실 너무 힘들어 잘 지내는 척해도 돌아서면 혼자 남겨진 방에서 울기만 했어 애써 밝은 척하는 초라한 모습이 들키기 싫어 너도 그렇게 환하게 웃고만 있는지 우리가 헤어진 지 딱 30밤째 우연히 그저 우연히 네가 보고 싶어서 너의 집 나무 앞을 한참 동안 빙빙 맴돌기만 하다가 그렇게 둘이 걷던 그 골목길을 쓸쓸히 그저 쓸쓸히 혼자 걸어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 동안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 나 사실 너무 힘들어 잘 지내보려 해도 하루하루 점점 너의 빈자리만 커져가는 걸 애써 웃어 보이는 쓸쓸한 모습이 들키기 싫어 너도 나처럼 그리워하고만 있어 나 사실 너무 힘들어 잘 참아보려 해도 돌아서면 혼자 어두운 밤마다 울고 있는 걸 애써 밝은 척하는 초라한 모습이 들키기 싫어 너도 나처럼 숨죽여 울고만 있는지 나처럼 숨죽여 울고만 있는지 제가 선곡을 하면서요. 이번에 방송에 들을 노래들을 선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유석의 노래가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서유석 노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를 한번 껴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에는 한국에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많잖아요. 그 많고. 그런데 그 노인들을 옛날에는 한 사람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산업 사회잖아요. 산업 현장에서 노인들은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아주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농업 사회 같은 경우에는 농경 사회 이때는 노인들의 경험이 엄청 중요하죠. 계절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중요한데 그런데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산업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옛날처럼 농경사회의 그때처럼 그렇게 필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그냥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적응을 잘하는 그런 산업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고령화 시대에 이렇게 함께 접어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조이, 좋을 텐데.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 만난 여자 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그녀에게 전화가 또 왔었다면 조금은 얼굴을 붉히는 너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줄 네가 있다면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 본 적도 없는 내가 알아 그에게 선물을 또 받았다면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널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줘 네가 있다면
텐데 조이 좋을 텐데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 가수의 노래는 처음으로 듣습니다. 좋을 텐데요. 엉뚱 세상. 두비두밥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나. 둠빠 두비두둠빠 두비두밥. 바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찍은 사진 중에 한두 장은 단체 카톡방에 올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바람아, 어디서 찍은 거야? 철수의 전화였다. 카톡으로 물어도 되는데 전화를 했다. 어디라니? 카톡에 올린 거 언제 그 말이니? 어제. 어제? 아하, 그거 한강이야. 사진 찍으러 다니나 보네. 야, 내가 일부러 사진 찍으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너랑 같이 걸었잖아. 그럼 지난 토요일 그때라고? 그래. 철수는 바람과 자주 만난다.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가까운 데에 살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에 둘은 카페에서 만났다. 바람은 날씨가 좋은데 걷자고 했었다. 그래서 나간 곳이 한강 둔치였다.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날씨가 좋았으니까 산책로를 따라서 걸었다. 말도 안 돼. 사진 찍는 거 난 못 봤는데. 뭘 찍는다고 떠버리고 찍어야 하니? 그냥 찍는 거지. 그래? 너 잘났다. 친구랑 다니면서 몰래 찍어서 책 내면 재미있니? 또 책 낸다며? 이달 말에 나올 거야. 철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람도 알 것 같았다. 한강변을 같이 걸었다. 그런데 바람은 썩 괜찮은 사진을 찍었다. 해가 떨어질 무렵이었고 물빛이 좋았다. 바람이 원하는 그런 물빛. 둘이 얘기 나누며 걷다가 잠시 멈춰서 찍은 사진이다. 10초 정도 될까? 그랬으니 철수는 몰랐을 것이다. 바람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다. 산책으로 나갔는데 사진 찍겠다고 말하기가 참 그랬다. 양해를 해준다 해도 그렇다. 까닭이 있다. 바람은 휴대폰 사진 작가다. 이름이 꽤 알려졌다. 철수가 사진 작업하려고 자기를 불러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람은 휴대폰을 귀중하게 여긴다. 고맙다. 바람은 한때 좋은 사진을 찍고 싶었다. 20대와 30대 때다. 니콘 50mm 카메라를 샀었다. 카메라 눈이 밝은 것이어서 가격이 비쌌다. 벼르고 별러서 샀다. 필름 카메라였는데 바람은 그 카메라를 가지게 되어 무척 기뻤다. 그리고 기능이 다른 렌즈도 하나 둘씩 사들였다. 그 이후로는 혼자 어딘가를 가도 심심하지 않았다. 어떤 각도에서 앵글을 잡을 건지, 무엇까지 프레임에 넣을 건지, 햇빛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걸 생각하느라 심심할 틈이 없었다. 어떤 장소에 갔다. 앵글, 프레임, 빛까지 완벽한 사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메라가 없다. 바람은 그게 너무 아쉬웠다. 아쉬움이 며칠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해를 넘겨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은 카메라를 손에서 놓았다. 밥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진작가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러다 휴대폰 세상이 왔다. 반가웠다. 바람은 사진작가는 아니지만 눈에 드는 것들을 휴대폰에 담기 시작했다.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블로그를 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 10번째다. 이번 달 말에 나온다면 말이다. 엉뚱세상 서성원 작가의 휴대폰 사진작가 바람이었습니다. 오감 카몬. 앞에서 방송 앞쪽에서 현장음을 들려드렸는데요. 문제는 이거였죠. 이 노래의 악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난번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앞쪽에 악기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방송을 사실은 뭐 듣지 않아도 이 악기는 많이 아시겠죠? 현장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악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죠. 악기는 어떤 악기인가요? 네, 지난번에 방송 한번 오강카몬에서 다뤘었는데요. 문제를 냈었죠. 리코더입니다. 리코더. 학교 다닐 때 리코더를 요즘에는 학교에서 많이 연주를 하죠. 그리고 노래 제목은 뭘까요? 이 노래가 한동안 참 많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반딧불입니다. 반딧불. 오늘 오감카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끝곡입니다. 발랄하고 싶은 엉뚱이 서성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요? 같이 가요.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그 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걸 언제까지 넌 모른 척 할 거니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바라봐